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선 3자 대결 시 이양수 현 국회의원이 박상진, 김도균 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에선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박정아 국회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을선거구에선 다자 대결 시 송기현 현 국회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시민단체들의 프레스센터 사용 신청을 잇따라 불허하고 사용 제한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방송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설악권으로 묶이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입니다. 다자 대결에서는 이양수 현역 국회의원이 앞서지만 여야의 지지가 혼전 양상이어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안개 속입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출마 예상자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36%, 박상진 현 지역위원장이 20%,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으로 답한 부동층 비율은 30%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현역 이양수 국회의원을 재신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지할 것이다가 47%,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43%로 재신임 여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 건 45%, 국정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역시 백중지세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도가 비슷했고 정의당 4%, 기타 정당 3%, 부동층은 16%입니다. 지역별로는 국정 안정론과 여당 지지는 양양이 높고 국정 견제론과 야당은 고성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국정 안정론과 여당 지지가 강했고 20대 이하와 40대, 50대는 국정 견제론과 야당 지지가 강했습니다. 30대는 지지 정당과 안정, 견제론이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에는 박상진 지역위원장이 21%,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6%였고 부동층은 61%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어서 원주 갑선거구입니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현역인 박정아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26%, 박정아 국회의원이 22%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관 14% 순이었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로 1위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박정아 의원을 다시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긴 55%로 재신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았습니다. 30, 40, 50대에서 재신임에 특히 부정적이었고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의향이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원창묵 전 시장이 33%, 여준성 전 비서관이 15%로 큰 격차를 보였지만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겼고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부 동지역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서부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견제론이 우세했고 읍면 지역은 견제론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기업 도시가 지정면에 위치해 통상의 읍면 지역보다 진보 성향이 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7%,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며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19%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어서 원주 을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을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송기현 국회의원이 36%로 가장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송 의원은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5%,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 5%, 안재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 4%, 권희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4%, 최재민 강원도의원 3%를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43%로 1위인 송기현의 적합도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서는 김한섭 7%, 김기홍 6%, 안재윤, 권희중, 최재민 각각 4%로 모두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52%, 모르겠다는 23%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지 않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지역구 현역인 송기현 의원을 재신임할지를 묻는 질문엔 절반에 가까운 49%가 지지하겠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겠다 40%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많았습니다. 주로 40~50대와 청년층이 많은 혁신도시가 위치한 동부 동지역에서 송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국정 운영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안정을 위한 여당 지지 의견 41%보다 오차 범위 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7%, 정의당은 3%였고 30, 40대에선 민주당을,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원주 을은 견제론과 안정론, 야당과 여당 지지가 모두 오차 범위 아니었고 부동층의 비율이 양당의 격차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포함한 강원 방송 3사가 입소스 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청에는 시민들이 언론 매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릴 수 있는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최근 여러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프레스센터 사용을 불허하면서 시민들의 소통 기능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강릉시청 앞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강릉시청 1층에서 창녕운수 종사자들과 지역의 진보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릉시의 프레스센터 사용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다른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15일에는 지정 폐기물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릉시 주문진읍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강릉시는 전날까지 프레스센터 사용을 불허했다. 당일 아침 갑자기 허가를 내줘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의혹만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부분, 또 개인적인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제 비방, 음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익에 져야 되는 부분이다. 기자회견장에는 경찰들까지 나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공인에 대해서 그 시에 그 읍의 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강릉시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창녕운수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지난 12일 강릉시청 출입기자 등록 및 브리핑룸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영리 목적, 강릉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기존 6가지 사용 제한 목록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시민들의 프레스센터 이용을 잇따라 제한한 건 최근 수년간 아예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듣기 껄끄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자칫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곳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청 내에 있는 프레스센터는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청 내에서 제재나 규제를 하게 된다면 프레스센터를 이용하는데 혹여나 자기 검열이 발생한다든지 강릉시는 앞으로 달라진 규정에 맞게 신청하면 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뭐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희는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강릉시 유일의 공론회장 역할을 해온 프레스센터가 강릉시 공직사회의 입맛에 맞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홍보 창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독자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 강원 전역으로 사업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보고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도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2일 오후 3시 강원 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을 엽니다. 동해경찰서가 지난 10월 90대 입원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비닐로 감싸 학대 의혹이 제기된 동해 지역 한 요양병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남성 환자의 배뇨 관리를 위해 의료계에서 쓰는 기구로 피부 습진과 요로 감염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치료 조치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손에 멍이 들었다며 폭행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퇴원 준비 중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케어에 대한 저항으로 환자 스스로 침대에 부딪혔다는 간병사와 다른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역시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요양병원 측은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간병 조치와 재활치료에 재활치료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들의 케어에 대한 거부로 간병사나 의료 종사자가 오히려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종의 치료 과정으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와 강릉, 춘천, 원주시가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에서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 곳의 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강원도의 투자 환경과 각종 투자 지원 제도, 우수기업 사례 발표, 1:1 투자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강릉의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소재 생산업체인 미코세라믹스와 655억 원의 투자와 제사공장 신설 등 업체 3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가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종합운동장 안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은 내년 1월 14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대회를 마칠 때까지 운영되며 총괄운영부와 대회안전부 등 9개 부, 30여 명이 강릉과 춘천에서 이원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설상 경기는 평창 정선 횡성에서,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열리며 80여 개 나라에서 1,900여 명이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경기 관람은 무료지만 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강원도 수험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70명을 선발하는 춘천교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 등급 충족 인원은 29명에 불과해 지난해 61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림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도 지원자 83명 가운데 40명은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198명 가운데 최저 등급을 충족한 인원은 57명에 불과했고 강릉원주대 치대 지역인재 교과 전형도 지원자 58명 가운데 24명만이 최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강원도 통합 브랜드 강원한우가 202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한우가 지난 2019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례 대상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또 늘푸름 홍천한우와 백두대간 한도는 한우와 한돈 브랜드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유기무항생제 부문에서 대관령 한우, 명품 브랜드 인증의 횡성 축협 한우도 목록에 올라 모두 5개 브랜드가 수상했습니다. 도내 수소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수소포럼이 내일부터 이틀간 삼척 솔비치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